오늘은 최근 발표된 데이터 등을 통해서 앞으로 유가가 이제 다시금 오른다면 그 저변에 깔린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원자재 가격이야말로 예측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예측이라기보다도 이 방향성을 가늠해 본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제 수요 공급 논리도 중요하지만 전혀 예측이 안 되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만 하더라도 이걸 예측하고 시나리오를 검토한 사람은 없죠. 그렇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관련 데이터들을 보면 적어도 이제 방향성에 대한 힌트 정도는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유가와 관련된 여러 데이터들을 보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지난 몇 달간 유가가 이제 거의 이런 식으로 이제 반토막이 났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이제 경기 침체, 원유 수출량 감소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유가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제 공급은 계속해서 약해지고 있고 반면에 이제 수요는 계속 반등을 하고 있고 이제 재고 역시 낮다는 이유 때문에 내년도 원유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부면들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걸까요? 먼저 이제 공급 부면부터 보면 이제 보시는 건 이제 거의 근 2년간 이제 오펙 플러스가 생산 할당량을 채우지 못했다는 내용인데요. 이제 본인들에게 부여된 할당량을 이제 거의 2년 동안 이제 못 채우고 있죠. 사실 이제 지난 1년간 오펙 플러스는 이 목표 생산량을 늘리겠다고 하면서 증산 계획을 세웠지만 이제 여전히 이제 할당량을 못 채우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보게 되면 여기에 이제 빨간색 실선은 원유 예비 용량이고요. 진한 파란색이 이제 생산량입니다. 근데 이제 4월부터 7월을 보시면은 이 오펙 플러스 국가들이 이제 생산량을 늘리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늘리는데, 이제 이에 반해 예비 용량은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우디나 러시아, 이제 쿠웨이트 같은 핵심 국가들이 이제 예비 용량을 소모하면서 생산량을 늘리는 바람에,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생산량을 못 늘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상당량의 예비 용량을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소진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생산량을 증가하는데 이 예비 용량을 포함시킬 수 없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급격하게 이제 생산량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 캐파가 커져서 생산량이 이제 이때 늘어났던 게 아니라 이제 미국처럼 재고 물량으로 생산량을 늘려온 게 최근에 이제 생산량 감소로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과거 이제 오일 생산량의 정점을 찍었던 2018-19년도에 이제 DUC 수는 계속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지만 지난 몇 년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투자가 멈추니까 현재는 이 DUC를 소모하는 방식으로 이제 원유 생산량을 늘렸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DUC라는 거는 그 미완공 유정이라고 해서 이 간단한 작업 기간만 거치면 이제 바로 생산이 가능한 유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오펙 플러스처럼 예비 용량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현재 이 예비 용량이 지난 2년 사이에 거의 50%가 줄어들었는데, 그러니까 미국도 이제 이게 계속 줄어들 때까지 이제 생산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는 이제 더 이상 DUC가 감소하지 않을 거고, 이제 그 말은 결국 미국도 이제 생산량의 한계가 온다는 말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조만간 전략 비축류 방출이 끝나면 현재 이제 인위적으로 눌려있는 유가가 그때도 이제 계속처럼 지금 가격대에 머무를까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공급 부분을 좀 정리를 해보면 미국이나 오펙 플러스 모두 이 예비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현 시점에서 이 생산량 증가가 어려운 실정에 놓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질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 생산량이 감소해도 수요가 더 많이 감소하면 결국에 재고가 늘어나면서 이 공급량 감소는 괜찮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차트를 보시면은 여기 이제 붉은색 선이 그 현재 미국의 상업용 원유 재고, 또 전략 비축류, 이 제품 재고를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그러니까 재고 역시 이제 계속 감소하는 걸 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재고는 계속 감소하는데 생산량도 더 안 늘어나는 이제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로 이제 수요 부분을 좀 볼 텐데요. 역시나 이제 수요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중국을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이제 중국의 정책과 방향성에 대해서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최근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결국 중국의 석유 수요는 다시 예전처럼 회귀할 거라고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중국에서는 최대 이제 330만 배럴의 이제 석유 수요 증가가 나타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는 이제 옆에 있는 아시아, 그다음에 이제 미국, 유럽, 그러니까 이런 국가들을 다 합친 것보다도 많은 물량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있는 차트를 보면 내년도에는 거의 이제 47%나 되는 이제 원유 수요 성장이 이제 중국에서 나오는 걸 이제 볼 수 있죠. 실제로 이제 최근 중국에서의 이 항공 편의 수가 계속 이제 이런 식으로 반등하는 걸 좀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제트유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오늘 뉴스에서도 이 베이징의 교통 혼잡 지수가 예전으로 돌아왔다는 걸 보면 이 연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원유 수요 역시 이제 다시금 늘어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이나 한국도 그렇듯이 이제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는 시점부터는
말도 안 되는 이런 보복 소비가 터졌었는데, 이에 대해서 중국에 대한 여러 전망치들이 있지만 아마 이제 개인적으로도 이 춘절 정도가 지나면 중국에서의 보복 소비 역시 예상되는 수치보다 크게 뛰어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까지 코로나 정책을 완화한 상태에서 분명한 건 수요는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될 수밖에 없고, 하지만 원유 공급은 그 이전식으로 돌아가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수요는 넘쳐나는데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이렇게 되면 원유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많아지면서 탱커 운임 역시 한동안은 견고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을 거고요. 특히 이제 2025년부터 인도되는 탱커는 이제 거의 없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제 탱커 선사들은 좋은 흐름을 이제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제 앞으로 유가가 상승할 거라는 분명한 이유 한 가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